변수보기라는 것이 있어요. 변수보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변수보기는 엑셀의 마치 셀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의 셀 서식에 가면 뭐 글자 크기도 바꿔줄 수도 있고 소수점 자릿수를 2자리하고 4자리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 테두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정해 주는 것이 변수보기라는 탭이에요. 자, 첫 번째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줄게요. Q1, Q2 줬어요. 그러면 데이터 보기 탭에 가면 Q1과 Q2라는 변수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은 여기 데이터 보기 탭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잡아주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수 이름에는 규칙이 있어요. 변수 이름에 규칙이 있는데 첫 자는 문자이어야 돼요. 첫 자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특수 문자가 있어요. 특수 문자라는 건 뭐냐? 점, 컴마, 물음표, 느낌표, 샵 이런 걸 특수 문자라고 하거든요. SPSS는 특수 문자가 허용이 안 됩니다. 문자하고 숫자만 허용이 돼요. 근데 특수 문자 중에서 일부 허용되는 것이 있어요. 허용되는 특수 문자는 점하고 언더바, 골뱅이 요 세 개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Q1.1, Q1.2 이런 건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굳이 골뱅이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점으로 많이 쓰세요. 점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변수명을 3번 문항이다 라고 생각해서 3번 문항 치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문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변수명은 짧게 주세요. 길게 주시면 일부 명령어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얘기했던 매개효과 조절효과에서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매크로는 변수 이름을 8자까지 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8자가 한글로 8자가 아니라 영어 단어로 8자예요. 영어 단어. 그래서 만약에 삶의 질이다라고 입력을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SPSS 메뉴상에서는 이렇게 글자 수가 256자까지 인식이 되는데 프로세스 매크로 등의 일부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에서는 글자 수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글자 수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띄어쓰기도 특수문자입니다. 예, 허용이 안 돼요. 띄어쓰기도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변수명을 딱 하면은 이 변수명이 Q1과 Q2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짧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이블에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길게 잡아주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뭐 섹스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성별, 학력, 연령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자, 분석에서 여기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이라는 걸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변수 이름은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딱 나와요. 자, 제가 성별은 변수 이름만 줬죠. 레이블 안 줬죠.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에듀케이션은 변수 이름은 에듀케이션이고 레이블은 라벨은 학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떠요? 학력하고 가로 열고 에듀케이션을 뜨죠.
그래서 나중에 놓고 분석을 해도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재밌어요. 성별은 변수명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학력은 네이브를 줬으면 학력이라고 떠요. 분석 결과표에.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소수점 이하 자릿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기능 뭔지 아시겠죠?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다만 보여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재미난 건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성별을 빈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떠요. 1, 2라고 뜨죠. 왜? 입력을 제가 2라고 입력했으니까 2라고 2로 입력했으니까 1, 2로 떠요. 그런데 1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알죠. 제가 1이 남자고 2는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난 다음에 이 결과를 딱 보면 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여기 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값을 선택을 하고 옆에 단추가 뜨죠? 단추를 눌러주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여기 레이블에다가 이 값에다가 1이라고 쳐주고 레이블에다가 남자 2라고 치고 레이블에다가 여자라고 쳐요. 이렇게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럼 여기 뭐가 바뀌었죠?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 통계 분석을 딱 누르시면 여기 어떻게 돼요? 값을 설정을 안 했으면 1, 2로 나옵니다. 그런데 값을 설정을 하는 순간 결과가 남자, 여자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두 개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요게 칸의 너비가 엑셀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엑셀에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일부 하나만 해도 되고 블록 설정해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20으로 바꿔볼게요. 20으로 바꿔봅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보기에서 늘어났죠. 여기를 좀 더 늘려주면 변수 보기 탭에서 여기가 연동이 되죠. 뭔지 아시겠죠? 분석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편의성을 위한 기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이디 옆에 뭐가 떠 있죠. 성별 옆에 있고 연령 옆에 뭐 있죠. 그죠? 자, 변수 보기 탭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척도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여기에 3개가 있어요. 명목, 순서형, 척도라고 떠 있죠. 그죠? 명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순서형이라는 것이 있고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명목형, 순서형,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명목형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닌가요? 명목척도, 명목척도. 순서형, 서열척도. 척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간이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정 안 하셔도 돼요. 분석하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분석하는데. 그런데 일부 최신에 나온 일부 기능에서는 요거를 지정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되는데 명목은
아이콘이 어떻게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돼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이콘이. 순서형은 막대 그래프로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자, 척도로 돼 있는 것은 이게 뭐냐? 자예요. 30cm 자. 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해주면 뭐가 편하느냐? 나중에 가면 성별은 딱 보면 명목 척도네, 에듀케이션은 서열 척도네, 연령은 등간 척도, 등간이나 비율 척도네. 그럼 여기도 바꿔주면 변수 이름만 봐더라도 얘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겠죠. 그럼 나중에 요거 가지고 분석하면 얘는 무슨 분석해야죠? 빈도 분석, 빈도 백분율 구해야 되는 거고, 얘 가지고 할 때는 평균 표준 편차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분석 메뉴에 가도 요렇게 아이콘이 떠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안 떴죠? 이거는 뭐냐면은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저장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거 껐다 킴 다른 파일 불러왔다가 가야겠네요. 예,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게 나중에 하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SPSS의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